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명입니다. 네, 아토즈 컨설팅은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법인 운영,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세무자문까지 진행해주고 있는 토탈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동안 200여 개 이상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세무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대해서 가장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낮은 세율대입니다. 한국도 지금 세율이 많이 낮춰지고 있지만은 25% 이상이고 최대 세율로 봤을 때요. 근데 반면 싱가포르는 단위 세율이 17%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주민세 포함하면 27.5이기 때문에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서 싱가포르에서 신규로 법인이 설립된 법인에 한해서는 3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초 10만 불, 한국으로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8천만 원 정도 수익에 있어서는 4.25%의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는 또 10만 불 추가로는 8.5%가 납부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중소기업들이 사업하시기에 세금 부담이 정말 저렴하시고, 근데 다만 여기도 조건이 있죠. 그냥 대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건 다 아니고요. 개인 주주가 반드시 1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이 지나도 나중에 이제 3년간 혜택이 지나고서도 계속 세금 감면 혜택은 주어지는데요. 첫 만불까지는 4.25%,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9만 불은 8.5%가 청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17%가 될 거고요. 그래서 건설이나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한테는 17%를 단위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수익이 1억에서 2억 사이시다 그러면은 한 8%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은 첫 번째로 법인명을 확정해 주시고, 두 번째 사업 목적을 2가지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와 주주를 선정해 주시고, 네 번째로 자본금을 확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계연도를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거주이사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거주이사는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또는 해당 법인에서 EP라는 형태의 워킹 비자를 받은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싱가포르에 지인이 없거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와 같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죠. 과연 컨설팅 업체에서 진짜로 이 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과 책임이 있냐?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이사는 모든 운영과 책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마음대로 서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면책 계약서를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 이사는, 노미니 다이렉터는 어떤 역할과 책임이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요. 별도의 현지 이사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피는 있습니다. 200불에서 300불 정도는 될 텐데 그거 매달입니다. 그 이외에 월급은 별도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P 받으시면 되죠. EP 받으시면 이제 현지 이사가 등재가 되실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현지 이사를 이렇게 처음에 현지 이사를 등재를 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비용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게 좀 아까우시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싫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아니면은 여기서 업무를 수행하실 분이 싱가포르에서 EP 취업 비자를 취득을 하시고 현지 이사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EP 조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정해놓은 거는 최소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을 하시고 SAT라는 게 있습니다. Self Assessment Test라고 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다 기입을 하고 포지션, 경력을 기입을 하면은 예상 급여가 나옵니다. 그럼 그 급여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고졸인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경력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급여를 높여서 신청하셨을 경우에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만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지 비자가 나올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처음에 진행돼야 될 부분은요,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여권, 개인정보 다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전자서명으로 법인 설립 서류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바탕으로 아크라라는 기업청에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하루면은 법인 신청이 다 완료가 되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 법인명에 싱가포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특정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법인명 심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을 경우에는 홀딩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리젝이 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안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미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은행 담당자가 그 내용을 다 검토를 하고 은행 오피서가 봤을 때 이 법인은 정말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거라고 판단이 돼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냥 싱가포르는 그냥 자금 이동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라고 해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돈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수수료만 받고 바로 다른 나라로 간다,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 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 계좌 개설 미팅 들어가면은 거의 다 리젝트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요즘에 강화되고 있는 자금 세탁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무리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도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 이동 경로로만 썼을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미팅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안 오셔도 되고요. 한국 자택에서 줌이나 아니면 화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팅이 마무리된 다음에 2주에서 3주 정도 은행 계좌 심사가 있고요. 그 심사가 완료되면은 이제 계좌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 계좌 개설이 되시면 드디어 납입 자본금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에 이제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 발행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자본금은 이제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자기가 이만큼씩 넣겠다, 10만 불씩 넣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납입 자본금은 실제로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불을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EP를 신청하시면 되겠죠. EP를 신청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2주 정도 있으면은 첫 번째 결과가 나오고요. 리젝이 되셨다면 다시 어필을 하시고 그 뒤로 한 3주에서 4주 정도면은 다시 한번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부터 EP 받는 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써드리고 싶죠. 저희가 써드리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좋으신 고객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보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은 저희가 샘플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은 그 콘도 아니면은 HDB 집주인과 URI의 사전 신고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10만 불이라는 금액이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EP를 신청하실 때 기본 급여가 5,000불에서 7,000불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1년 동안은 비자를 받는 동안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환산해 보면은 거의 한 10만 불 정도의 금액은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지 이 법인이 EP 비자를 내주고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MOM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불은 납입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낮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1불만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는 비자가 나오지 않지 않나요? 네, 그런 분들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0불짜리도 있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10만 불까지 하시고 만약에 EP를 2분 이상 하셔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50만 불 이상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 자본금이라는 게 넣어놓고서 디파짓으로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법인 운영비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신 넣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막 자본금을 넣고 그래서 바로 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EP를 신청할 때 요즘에 계좌 잔고 증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좌에 돈이 그만큼 들어있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론이나 이사에 대한 론이나 아니면 다른 지출로서 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계약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투자나 아니면 론을 하셨을 경우에 이사회 결의서를 준비 안 하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사 법인 계좌에서는 돈이 큰 액수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사회 결의서를 쓰지 않고 아니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회계 기장을 할 때 그 자료로서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AGM과 AR이 있는데요. AGM은 연간 주주총회로 보시면 되고 AR은 연차 보고입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파이낸셜 이어 엔드가 12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6월 30일 날까지 AGM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AR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리마인드 안내문을 보내고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안내도 드릴 겁니다. 같이. 기프트로 해서 비즈니스로 해서 기프트로 해서 200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200불 이상을 내요. 그럼 GST를 내야 되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법인에서 리텐션으로 해서 이제 기프트를 주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롤렉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롤렉스 7%에 대한 GST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네, 선물 받은 사람이요. 그거 오히려 몇백 불 내야 되는 거죠. 선물을 받는데 GST를. 지출에 있어서 회계를 하실 때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그거를 접대비로 이제 빼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1,000만 원 났는데 가방을 한 몇 개를 사셨어요. 그럼 이제 그 법인은 그 지출을 빼버리면은 법인세를 납부하실 게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명품 구매나 아니면 자동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출로 인정이 안 됩니다. 비용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다른 비즈니스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수증은 잘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